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불친절한 토론자가 됐는데요. 토론문 보시면 키워드만 적어놨습니다. 처음엔 제가 토론문을 안 내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제가 토론 전력 수급계획을 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안 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키워드만 간단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을 우리 노영수 박사님하고 몇 년째 됐어요. 매번 전력 수급계획 할 때마다 이 문제 제기를 많이 제기해 왔었고 또 실제로 계산해서 한번 발표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늘 제가 요구했던 게 하나 반가운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식위원회를 만들자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안 됐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자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걸 비용을 계산하면은 원적 스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앞으로 좀 공론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정기적으로 좀 짚어질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의견을 제가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한 것만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명예 드릴 것은 지금 발표하신 세 분, 그리고 또 발 앞에 또 노영수 박사님 계속 보는 사람만 본다 그러는데 너무 자주 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평가에 대해서 이게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남들 개인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관점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전 얘기인데 제가 첫 번째 이제 건설비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원전이 싼 이유가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설 잘해요. EPC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그 건설 산업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지었습니다. FOAK라 그러죠. 매번 지으면 왜 간혹가다 짓는 것보다 코스트가 줄어듭니다. 미국이 올라간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노형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체적으로 실패한 경우인데 이게 노형이 자주 바뀌어 버리면요, 그 비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존 노형의 그 기술 범위 내에서 계속 조금씩 개선하는 그 진화론적인 그 프로세스를 밟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비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 단축 칼같이 합니다. 이게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금리 조달 금리가 쌉니다.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때는 국가 등급보다 더 좋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머지 한 가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뭐하면은 알게 모르게 어떤 국가의 지원 같은 걸 암묵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원전이 싸다는 건 나는 객관적으로 수치를 나오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것을 주장할 때는 약간은 단서를 달아야 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수십 년 동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생은 과외 열심히 받고 한 학생은 과외를 안 받았는데 과외 받은 학생이 내가 성적이 좋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과외를 받아서 성적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서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나머지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는데요.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 비용이 그린필드냐 브라운필드냐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같은 단지에 몰아서 짓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좀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신규 부지 찾으려면요 시간 걸리죠. 땅값도 땅값이지만요. 그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또 작용을 한다. 근데 원전 부산에 고래 몰려 있잖아요, 죠? 석탄 충남에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 측면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싼값 짓고 있으니까 좋다 그건 인정은 과외를 잡아서 좋다 이건 인정할 수 있겠는데 부지 문제는 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구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용 혜택 같은 것이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부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원전 유지비도 사실은 원전 해체 비용은 이 6천 대인가 이게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6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낮은 건 아니에요.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상당 정도 평균 수준 이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6천원까지 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후행연료비죠. 이게 태우고 남는 거 사용 해결료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저장 문제. 이것도 만일 원전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은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재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다발당 가격이 달라진다. 근데 제가 짐작컨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리하는 데서 사실 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발생량이 이제 비례해서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재산정 해보자는 얘기는 발생량이면 원전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게 폐기물 양이 줄어들면은 그래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올라갈 거다는 얘기죠. 그 자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다시 계산해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연료비인데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뭐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그 발전용 연료관 공정과세 이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우라늄에는 면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석탄은 2차 기본 때 겨우 이제 과세를 했고요. LNG는 쭉 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입니다. 관세, 개별 소비세, 수입 부과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난 혜택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혜택이라고 보냐 하면은 예컨대 석탄이나 가스에 붙어 있는 것이 예컨대 대기오염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엑사이즈 텍스예요. 소비세예요. 그러면 그 열량 소비에 대한 과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라늄도 열량 소비에 대한 과세니까 과세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개별 소비세 계산하면 12.5원 나옵니다. 킬로와트 시당. 예.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노영수 박사님 얘기하신 거죠. 독일의 핵연료세 이게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독일은 이제 핵연료세가 이제 거부된 이유는 핵연료세 연료에다가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기각된 게 아니고 독일은 법 체계가 연방 정부는 소비세만 과세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 정부가 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가 연방 정부가 보통 뭐 이렇게인데 보통 생수라든지 석유라든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핵연료세라는 것, 핵이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소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그것을 부과하는 것은 좀 법리상 안 맞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법 체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도 있다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자칫 핵이란 우라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스템 비용은요.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거래소 얘기 말씀드리죠. 지금 거래소가 얘기한 공용망 비용 이건 재산정해야 됩니다. 이거 최근에 산정하지 않을 건 이게 수년 전에 해놓은 거라서 그 수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좀 문제고요. 다음에 그 사회적 비용 문제인데 저는 결국은 원전은 이 경우에 제가 오랫동안 많은 그 사회적 비용 계산했습니다만 원전 비용은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잘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험료 산정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얼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걸 먼저 늘 제안하자고 얘기했는데 방법론부터 먼저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방법론부터. 확률 기대값 사용하는 거요. 근데 아까 뭐 2차 이번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고 피해에다가 곱하기 기대값 확률 곱하는 거는요. 보험 원리상으로도 그냥 물어봤습니다. 보험사한테. 그렇게 해서 보험 거두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원자력 사고는 확률 분포가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아까 리스크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빈도수가 이게 드문 이런 걸 갖고 이제 사고 비용 곱하기 확률 비용, 자동차나 비행소 이런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딘도 종종 사고가 자주 나오고 이제 분포가 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 플랜트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술적으로 사고가 얼마나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사실 원자는 기술적으로만 사고 확률 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일에서 외부 요인에서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곱하기해서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방법론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꼭 맞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하는 거고요. 상호부조법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프라이스 앤더슨법 할 때 이제 사후 조치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 사후부조법은 사고가 났을 때의 연대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보험료 책정하기는 뭐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차원에 하신 CBM 이것도 사실은 논쟁이 많습니다. 일단은 주관적인 수치 대답이기 때문에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달라지게 나온 데다가 CBM에 포함된 이 가격 수치하고 기존에는 고정비 한 이거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기엔 조금 이론상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하려면은 동일한 방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CBM을 했으면은 화력이나 가스에도 똑같이 CBM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지만 이게 이제 얘기가 서로 비교가 된다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신규 기준 신규하고 기준은 왜 차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 나중에 이찬 박사님 대답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했으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논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시면 나머지는 보면 왜 이 온배수 피해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이 계산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노웅수 박사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 남들 근거를 갖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요. 저도 전기요금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 민주당 얘기 와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집권 내 전기요금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면을 태클해야 돼요. 다만 국민들께서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 그래서 연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령 원자력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냐 우리가 너무 싸게 받았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도한 비용을 얼마 안 내서 이렇게 싼 거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손에서 얼마 더 나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웅수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200% 동의합니다. 전기요금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안 얘기하면요 아무리 여기서 우리 떠들어봤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전기요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정정을 좀 드리면 그 원자력하고 재서 이제 서로 이제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립 개통망이기 때문에 개통의 기술상 좀 상충이 됩니다. 원자력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하고 고립 개통이 주파수 조정하고 이게 개통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고립 개통망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많으면요 신재생이 들어가는데 포틀레이 걸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공학자 개통 하신 분한테 확인해 보면 결과죠. 그래서 외국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외국에서는 자릅니다. 지금 저도 지금 전력 수기하는데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20% 넣었을 때 이거 안 자르고 개통 돌아갈까 안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버 제너레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률이 태양광 15%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어느 날은 굉장히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전부 다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풍력도 잘 돌아가고 태양도 이렇게 되면은 오버 발전량이 많아지면 이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원전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못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는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 거고, 원전은 똑같이 해서 부하 추정이 안 되는 거고. 유럽망같이 크게 다 이 개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데는 워낙 발전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뭐가 인터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돼요. ESS를 배터리 달든지 안 그러면 자르든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코스트입니다.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개통상 그 원전하고 재생 가능에너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저보다 아마 10% 이상 넘어가면 그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가스 얘기 제가 이제 가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가스를 브릿지로 많이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석탄을 안 하려면은 신재생을 곧바로 하기가 개통 문제도 그렇고 코스트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게 이제 가스를 적절히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아마 이제 노숙수 박사님이 얘기하신 건 가스 가격에 대한 불안감 그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요금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유가의 그 전망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과거 어떤 2000년대 초반 같은 그런 폭등은 당분간 없지 않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가스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기화 액화했는데 MMBtu 해당 한 5불 6불 듭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리스크를 안고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발전원이든 리스크가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원전이 그러면 가격 리스크는 없습니다. 우라늄이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서.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고 리스크라든지 지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과도 안정도 문제라고 해서 단지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거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밀집되어 있으면 이런 리스크라는 게 모든 것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원전의 발전 비용이 뭐냐라고 내가 물으면 지금 현재 저한테 물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확실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비쌀 것 같다. 근데 얼만데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거 발표를 안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저는 합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의 문제라기보다도 합의의 문제.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원전 싸다라고 수치 내놓고 이쪽에서는 비싸 수치했는데 그게 그러면 당신 수치가 맞고 내 수치 틀린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그 프로세스가 이 계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